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스턴 대 시애틀. 사실 지금 휴스턴이 요르단 알바레즈가 아마 부상으로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타격에서는 기대치가 조금 낮은 상황인데 내일은 뭐 키쿠치랑 커비가 붙습니다. 키쿠치는 휴스턴 이적 이후에 9경기 동안 뭐 3.00 삼진 무지막지하게 잡고 승리 요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잘 데려왔고요. 조지 커비는 사실 조금 안 좋았는데 이 상대 전적상으로 아주 우위가 있었던 텍사스와의 2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오늘도 커비는요 휴스턴 상대로 전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휴스턴 상대로 통산 7경기 동안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잘했고 41.2이닝에 1.30 평균적으로 6이닝 가까이 먹어주고 방어리 1.30입니다. 피홈런 한 방도 없었었고 더구나 어제 휴스턴은 또 이런 것들을 제가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지구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하더라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올 시즌에 뭐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디비전 우승 확정 짓거나 포스트시즌에 진출을 하면은 이렇게 애들이 구단 내부적으로 파티를 많이 벌이는데 이게 이제 다음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휴스턴도 이런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딱히 저는 이 경기는 긴 생각 없이 휴스턴이 물론 뭐 키쿠치가 잘하고는 있는데 시애틀은 아직은 그래도 갈 길이 조금 있기는 해요. 제가 알기로는 포스트시즌의 희망 이런 것들도 아직은 좀 가지고 있기는 해가지고 저는 뭐 시애틀 쪽으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이게 얘네들이 이제 4경기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걸 역전을 하려면 진짜 다 이겨야 되는 수준인데 무튼 요즘에 시애틀이 빠따 나쁜 것도 아니고 휴스턴도 어제 그 이제 6안타를 쳤지만 3홈런으로 겨우겨우 끌고 간 거였다. 저는 뭐 시애틀 쪽이라든지 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 컵스인데 제가 이제 어제 필라델피아를 고민한 이유는 그냥 선발 때문이었거든요. 그 전날에 이제 필라델피아가 리그 우승 확정을 짓고 막 파티를 벌였다. 이것도 분명 작용을 했지만은 선발이 타이어와 워커 굉장히 약한 선발이잖아요. 오프너로 하나 쓰고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워커를 쓴 다음에 또 콜비 알라드 이런 애들을 쓸 거라고 했는데 초반에 처음 3명의 주자가 전부 다 많이 쳐맞았어요. 오프너도 쳐맞고 콜비 알라드도 쳐맞고 타이어와 워커도 쳐맞고 이래가지고 무난하게 컵이 이겼는데 오늘 나오는 산체스는 다르다는 거죠. 최근 7경기 성적도 좋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었었고 이런 구속 상승이 큰 원인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구속 상승으로 특히 요즘에 반등하는 요소가 많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그냥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포스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다만 직전 경기에서 매치 되게 까다로운 상태한테 추격을 일삼고 있는 상대한테 볼넷을 5개나 주고 피홈런도 하나 있었다. 이게 걱정스럽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경기도 5이닝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전체적으로 요즘의 모습은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고요. 아사드는 얘도 조금 회복을 했다가 특히 요즘에 2경기 동안 6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정도로 그렇게 막 좋은 상태는 아니야. 얘도 뭐 땅볼 투수기는 한데 비슷한 관점에서는 저는 산체스가 조금 더 나은 투수라고 보고 있고요. 시카고 컵스가 계속 못 치다가 어제 흔들리는 필라델피아를 잘 공략을 했는데 워낙에 선발도 공략하기가 쉬웠었고 오늘 나오는 산체스는 다를 것 같다. 그냥 그런 마인드 때문에 저는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대 신시내티 경기 이거는 제가 어제 조금 억울했던 게 원래 신시내티가 어제 주니스가 선발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게임 내적으로 가니까 카슨 스파이어스가 나오더라고. 만약에 어제 신시내티가 카슨 스파이어스가 나오는 거였으면 저는 신시 플랜을 얘기를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순수하게 이 주니스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신시내티를 보는데 내일 뭐 주니스가 나온다면 어제 얘기한 대로 요즘에 2이닝 많이 먹으면서 잘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2경기 동안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으로 아주 잘했다. 그전에도 5이닝 무실점 매치 상대로 했는데 이런 갈 길이 바쁜 애들 상대로도 훌륭한 활약을 해줬던 주니스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믿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조이 칸티오 얘는 사실 복귀 이후에 3경기 동안 제가 이렇게 적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직전 경기 미네소타라는 굉장히 갈 길이 바쁜 애들한테 4.1이닝 2실점으로 그전보다는 조금 아쉬운 활약이었다. 이게 거슬리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 양팀 다 빠따적으로는 할 말이 없는 애들이고 칸티오를 조금 깎아내리라면 깎아내겠지만은 그래도 신시내티 빠따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뭐 8점 받았으면 그냥 언더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시내티가 홈에서는 이런 홈런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괜찮지만 원정에서는 영 아니거든요. 홈이랑 원정이랑 홈런 차이가 28개가 나는 팀이라 가지고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트로이트 대 템파베이 경기. 디트로이트는 정말 1승 1승이 소중하고 제가 어제도 이거 뭐 한점차 승부를 보겠다 이랬었는데 한점차 승부가 났었죠. 타릭 스쿠발 등판이었는데도 결코 쉽지가 않았다. 맞바지 대 템파베이가 한 점을 따라 붙으면서 겨우겨우 둘 다 3안타 3안타 이렇게밖에 못 친 경기였었는데
사실 카이도 몬테로도 되게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에서는 4.2이닝 5실점, 피홈런을 4방이나 맞는 되게 안타까운 활약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볼티모어가 그날 총 5홈런을 때리는 간만에 빠따가 폭발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전까지만 해도 몬테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디트로이트가 지금 유일하게 내놓을 수 있는 생짜 선발, 그러니까 오프너를 안 쓰고 쓸 수 있는 거는 몬테로랑 스쿠발밖에 없다. 그런 상태고, 그 정도로 좀 믿음이 있다는 소리예요. 반면에 이제 라텔 복귀 이후 4경기 동안 상당히 좋다고 적어놨는데, 첫 경기 때 4이닝 4실점을 했지만 이후에는 5이닝 6이닝 7이닝을 전부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되게 잘했습니다. 라텔이요. 요즘에는 또 이런 안정감이 많이 보이고 있다. 원래부터 볼넷 같은 거 많이 안 주고 피홈런도 안 맞고 있고 좋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 제가 맨날 얘기를 합니다. 디트로이트 지금 갈 길이 정말 바쁘다. 지금 디트로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어제 미네소타가 개십정배였는데 빠그라지는 바람에 또 2승 차이가 났거든요. 이제 남은 경기도 얼마 안 남아서 한 5경기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디트로이트는 남은 경기들 중에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 상황이에요. 미네소타랑 이제 타이브레이커에서 밀리기 때문에 무조건 미네소타가 승수를 많이 챙겨야 되는데, 어쨌든 디트로이트는 지금 조금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마침 요즘에 켄자가 너무 못 치고 있는데, 켄자가 어제도 진짜 겨우 이겼거든요. 디트로이트로서는 이 경기를 반드시 잡고 싶을 거다. 지금 위아래에 있는 팀들이 전부 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저는 사실 지금 디트로이트 빠따도 그렇고 내일 만나는 라텔은 꽤나 까다로운 상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 디트로이트가 쉽게 이길 거라는 생각은 안 든다. 저는 오늘 또 한 번 한점차 승부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 승패 방향 그냥 이거는 뭐 템파베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사실 템파베이 승을 갈 바에는 그냥 고배당으로 한점차 승부를 간다는 마인드인데, 그거랑 같이 언더도 보도록 할게요. 여러 번 말했지만 디트로이트는 리그에서 가장 이렇게 한점차 승부가 많은 팀이기도 하고, 템파베이도 한점차 승부가 적지는 않거든요. 템파베이가 총 50회, 디트로이트는 54회, 이런 팀들이어가지고 언더도 갈만하고, 템파베이 최근에 6경기 연속으로 언더 중이다. 디트로이트도 요즘에 언더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최근에 한점차 게임도 10경기 중에 되게 많죠. 다음 피츠버그 대 미러키 경기, 이거는 뭐 별로 긴 생각은 안 했거든요. 제가 좀 약간 미러키를 그렇게 막 신뢰하진 않아. 여기는 페랄타도 그렇게 신뢰하진 않는데, 그래도 요즘에 잘합니다. 7경기 동안 뭐 이닝은 많이 못 먹어도 방어를 나름대로 잘 깎고 있고, 요즘에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이제 뭐 가끔 볼넷이 문제라든지 피홈런이 많아진다든지 이럴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뭐 짧은 이닝이라도 좀 가끔은 괴력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선수예요. 긁히는 날에는 삼진도 많이 잡고, 생각보다 그래도 제가 이제 안 좋게 보는 것보다는 괜찮은 선수라는 거고, 그리고 루이스 오티즈는 원래 좋았었거든요. 4경기 동안 뭐 2.35 이랬었는데 갑자기 2경기 동안 쳐봤더니 직전 경기는 조금 또 회복을 했다. 되게 오락가락이 심합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인 방어력 같은 것들은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닝을 많이 못 먹었다든지 여태까지는 좀 이제 경험을 쌓고 있는 중이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빠따적으로도 피츠버그가 미러키보다 나을 건 없어요. 뭐 물론 이제 미러키는 시즌을 이미 끝마쳤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뭐 선발이라든지 빠따 여러 가지 면에서 올 시즌 뭐 벌어들인 이런 승수도 그렇고 미러키를 보는 게 그냥 무난한 생각이랑 많이 들더라고요. 좀 저는 무난하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배당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미러키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대 켄자인데, 이건 켄자가 진짜 빠따가 안 좋아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은 그 전에 이제 한 5경기 동안 총 4득점을 내는데 그쳤다. 근데 어제 이제 1득점을 하면서 7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7연패 끝에 1승. 어제 1득점을 추가를 하면서 6경기 동안 5득점을 낸 겁니다. 그 정도로 켄자의 빠따가 개판이 와중에 있는데, 아까도 잠깐 봤지만 지금 켄자가 갈 길이 되게 급하다고 했었어요. 어제 만약에 이거를 또 연장 가가지고 승리를 못했으면은 디트로이트한테 역전당하는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켄자는 지금 너무 연패가 길어져가지고 사실 진작에 포스트시즌 그 와일드카드 진출을 확정 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계속해서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켄자는요. 그나마 미네소타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져가지고 망정이지, 켄자는 정말 빠따가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요. 사실 뭐 허츠 정도면은 올 시즌 선발대 가운데서, 그 신인 선발대 가운데서 꽤나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조금 좋았다가 직전 경기에는 조금 안 좋았었다. 반면에 이제 로렌젠도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로렌젠이 그 아마 얼마 전에 이제 1.2이닝 정도 그때 던지고 나서 부상 자방단에 있다가 마이너리그에서 2경기 동안 뭐 이랬었습니다. 5이닝 동안 4실점 하면서 좋은 상태는 아닌데 얘를 올린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포스트 시즌을 가면은 알렉 마시보다는 쓸모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무튼 로렌젠도 완벽한 상태에서 복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태 켄자는 그 뭐 루고라든지 아니면 뭐 레이건스, 또 와카, 싱어 이런 애들이 벗어질 때도 그랬는데도 정말 급한 상황에 7연패에 빠졌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내일 켄자를 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워싱턴의 프렌이라든지 뭐 언더 이런 쪽으로도 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는 켄자가 정말 빠따가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뭐 워싱턴도 지금 8경기 동안 1승 7패예요. 켄자랑 워싱이랑 똑같아. 근데 어제 이제 워싱턴도 0대 0으로 연장까지 가는 그런 경기였으니까 한 끗 차이로 갈린 건데, 어제보다는 선발 투수도 완만하고 오히려 저는 허츠가 좋은 면도 있다고 보긴 봅니다. 빠따적으로도 워싱턴이 크게 밀리진 않는다고 봐가지고, 켄자가 워낙 안 좋으니까 저는 워싱턴의 프렌이라든지 뭐 언더 이렇게 볼게요. 근데 워싱턴 프렌이 지금 이제 1프렌도 없어지고 다 2.5프렌이어가지고 배당이 되게 별로예요. 이거는 워싱턴 일반승까지 보기에는 배당도 별로기도 하고 진짜 갈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양키스 대 볼티모어, 코르테스랑 애플린이 붙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이 시리즈는 그냥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양키스 이미 뭐 그 어렵다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도 와일드카드 1위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둘 다 이렇게 큰 미련은 없는 상태예요. 내일 코르테스랑 애플린이 붙는다고 하는데 둘 다 뭐 그런 건 있더라고. 코르테스는 이제 볼티모어 애들 상대로 괜찮았었고, 통산으로 보면은 상대 전적 같은 게 코르테스는 최근 10경기 동안 볼티모어한테 2.29 상당히 좋고요. 평균적으로 2이닝도 5이닝 이상 먹어줬고, 애플린은 그 양키스 상대로 최근 8경기 동안 47이닝에 2.11 평균적으로 6이닝 가까이 먹어주고 방어도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둘 다 상대 전적이 훌륭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언더를 보자니 팀 이름 양키스랑 볼티모어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친 팀들끼리 대결이다 보니까 이거를 언더 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둘 다 한창 잘 칠 때에 비해서 요즘에는 빠따가 별로다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은, 선발도 뭐 이런 상대들도 괜찮고 성적도 요즘에 분위기도 나쁘지도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언더 보겠습니다만은 쉽게 언더도만 보도록 할 텐데, 올 시즌 맞대결상으로도 오바가 조금 많았던 편이기도 하고, 특히 양키스가 홈일 때는 평균적으로 12점이 났는데 볼티모어 경기장에서 펼칠 때는 양팀이 6점밖에 안 났다 이런 식으로 양팀 간의 경기상으로 양키스 홈에서는 많은 점수가 났던 그런 일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제는 8점밖에 안 났지만은. 다음 토론토 대 보스턴 경기, 거스먼이랑 피치가 붙는데요. 저는 여러 차례 요즘에 거스먼 칭찬 많이 했습니다. 8경기 동안 그 요즘에 이닝도 많이 먹어주고 방어월도 좋다. 그리고 이제 좀 문제점이었었던 피홈런도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무적인 거는 이제 그 7이닝 이상 그러니까 많은 이닝을 먹는, 원래 이제 거스먼다운 활약들 그런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8경기 중에 7이닝 이상 이닝을 먹은 게 5번이나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1선발의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 그런 거고, 저는 늘 말하지만 거스먼, 프란시스, 베리오스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토론토를 신뢰를 한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보스턴의 이 피츠라는 선수는 신인인데 콜업 이후의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얘를 얘기를 할 때는 마이너리그에서 한 7, 8경기 동안 꾸준하게 잘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올라와서도 지금 괜찮게 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이닝 동안 만만하게 볼 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토론토가 빠따로 순수하게 피치를 두드러 팰 수 있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뭐 통상 이제 거스먼이 보스턴한테 상당히 강력했던 면모도 있고, 보니까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뭐 얼추 괜찮다고는 하더라고요. 통상 이제 88타석에 2-4일 정도 훌륭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두 팀 다 이제 빠따는 사실 이름값보다는 못 치고 있는 형편이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어제 불펜 소모가 보스턴은 7명이나 쓰고 토론토는 5명이나 썼다. 둘 다 많이 썼는데 이 와중에 연투도 보스턴이 3명이나 걸려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선발도 그렇고 빠따가 불확실하긴 하지만은 토론토를 좋게 볼 요소가 꽤 있다 이런 것들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거스먼 경기에 토론토가 간만에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좀 깨고 토론토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언더도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피치의 가치도 높게는 봐가지고.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매츠, 제가 이 경기는 어제 피한다고 했었거든요. 아니면 이번 시리즈 자체를 도망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둘 다 아마 애틀랜타가 오스틴 라일린가? 그리고 피츠버그도 아마 매츠도 지금 린도어가 없죠. 좀 핵심 타자들이 안 그래도 원래 많이 빠져있는데 더 빠진 상황이야. 요즘에 일단 뭐 내일은 애틀랜타가 이제 크리스 세일이 나온다 여러 번 말했지만 이미 사이 형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남은 경기에서 그 이제 삼진 부분, 삼진만 딜런 시즈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간다면은 크리스 세일이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뭐 승수라든지 방어라든지 그냥 전형적인 사이영 위너의 모습입니다. 최근 활약도 좋고요. 다만 이제 세일은 하나 그냥 조금 거슬리는 거라면은, 통상 이 매치전에 조금 안 좋았다는 건데, 매치 애들한테는 피안타율이 조금 280 정도로 높더라고요. 근데 올 시즌에 이미 매치 원정에서 7.1이닝 2실점으로 아주 훌륭한 활약을 했던 적이 있다 뭐 그런 거고, 상대인 피터슨이 제가 뭐 여러 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4.1이닝 5실점, 중간에 한번 잘하고 또 3.2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피터슨은 이제 시즌 말미 들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 통산 애틀랜타한테도 최근 3경기 동안 작년이랑 올해 5이닝 사실점, 4.2이닝 사실점, 5이닝 사실점 매번 사실점 이상을 꾸준하게 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선발도 크리스 세일이 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빠따적으로도 제가 어제 매치보다는 애틀랜타가 빠따적인 우위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뭐 린도어 이탈 이후에 한 3경기 정도는 잘했는데 그 이후에는 확실히 팀의 구심점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고 매치는 4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인데 반해 애틀랜타는 최근 7경기 동안 한 번 빼고 전부 2자릿수 안타거든요. 그리고 최근 7경기 동안 20홈런을 쏟아붓는 시즌 막바지 때 화력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애틀랜타를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경기는 아무래도 선발 투수들의 이런 클래스가 있다 보니까 언더오버는 못 볼 것 같고 어지간하면 오바를 좀 볼까 생각을 했는데 글쎄 뭐 선발 투수 보니까 오바는 못 가겠고요. 저는 애틀랜타 쪽으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뭐 근데 저희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 얘네 둘의 경기가 이런 경기거든요. 자, 여기 매치가 여기 있고 87승입니다. 애틀랜타가 여기 있는데 현 시점에서 애틀랜타는 이대로면 포스트시즌을 못 나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이제 상대 전적도 매치한테 하나 앞서가고 만약에 오늘 이긴다면은 매치랑 승률이 동률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매치를 끌어내리고 애틀랜타가 이 2위 자리까지 최대 2위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크리스 세일이 나오는 오늘이 정말 중요한 게임이다. 크리스 세일은 이 경기에서 본인이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야말로 사이언 확정을 짓는 셈이죠. 이미 뭐 반확정적이지만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애틀랜타나 매치나 동기부여가 심하긴 하지만은 현재 여건상으로는 애틀이 나아 보인다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화싹 대 천사 경기인데 어제 이게 화싹이 또 역전을 해냈거든요. 아마 8회인가? 천사의 불펜이 지금 후반기에 전체 2위 불펜인데 어제 화싹이 역전을 해냈습니다. 그래갖고 아직까지는 지금 리그가 이제 5경기 남았는데 화싹이 그 중에 이제 1패만 더하면은 메이저리그 이제 라이브 시대 이후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팀이 된다. 이런 멍해를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거야. 오늘도 보면은 그런 간절함이 보이긴 보인다. 근데 과연 이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내일 일단 데이비스 마틴 정도면은 그 전에 6경기는 되게 잘했었어요. 신인 선발 치고는. 근데 2경기 동안 8이닝 8실점으로 많이 무너졌다. 3이닝 5실점, 5이닝 3실점이었으니까. 바로 직전 경기가 천사전이었는데 그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으로 패전을 막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보이죠. 반대로 이제 호세 수아레즈 몇 번 이제 선발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복귀하고 나서 3이닝, 4이닝, 5이닝 이렇게 던졌는데 실점은 한 번밖에 없었고 자책점은 빵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복귀한 이후에는 나름대로 탄탄한 피칭이 된다. 요즘의 분위기상으로는 마틴보다는 호세 수아레즈가 낫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선발 짬바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이 경기도 좀 쉽지는 않아. 다만 그래도 경기가 길게 이어진다면 천사는 지금 그 후반기에 2위를 달리고 있는 불펜을 많이 쓰지는 않았다. 이런 것도 얘기는 할만 하겠죠. 빠따적으로도 어제 뭐 화싹이 잘 쳐서라기보다는 천사도 둘 다 못 쳤고 그냥 둘 다 못 치는 와중에 찬스 살려가지고 이긴 셈인데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그냥 한 점차 승부 보도록 할게요. 어지간해서 나도 천사승을 가고 싶기는 한데 예믿고 천사승을 가기에 천사 빠따를 믿고 천사승을 가기에는 배당이 괜찮아도 리스크가 있다고 봐가지고 저는 오늘도 한 점차 승부 그리고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얘네들의 경기 좀 대충 살펴보니까 역시나 팀 이름답게 정말 못 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제도 이 코아노비치의 호투를 예상을 했었고 화삭도 도전한 캐논 정도면 괜찮은 선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제 욕심내가지고 천사 승이 아니라 언더를 갔어야 되는데 잘못 갔고 저는 오늘도 언더에다가 한 점차 승부 그런 것들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삭스가 6경기 연속으로 8.5 기준 언더에 빠져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미네소타 대 마이애미인데 미네소타는 어제 베일리 오버 등판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이애미의 선발이 막 엄청 까다로운 선발도 아니었는데 그 경기를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미네소타가. 베일리 오버가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도 있지만은 내일 나오는 리차드슨은 베일리 오버보다도 믿음이 없거든요. 최근에 7경기 동안 기본적으로 이닝 히팅이 부족하다. 제가 요즘에 리차드슨이 5이닝 미만으로 먹는 경기가 너무 많다. 최근에 5경기가 전부 다 5이닝 미만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시즌 초중반에는 괜찮았어. 올 시즌 처음으로 정규 로테이션에 들고 시즌 막바지가 되니까 조금 관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 리차드슨은 저는 어제 나왔던 베일리 오버보다도 기대가 안 된다. 이게 제 요지고요. 반대로 이제 에드워드 카브레라 한창 잘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부터 피홈런이나 볼넷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괜찮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직전 다저스한테는 좀 쳐맞을만 하죠. 이때는 다저스가 동기부여가 많이 있을 때니까 그때 2.1이닝 동안 상당히 많이 쳐맞았다. 뭐 7실점이나 하고 이랬다고 했는데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볼넷을 많이 줄 때가 위기거든요. 최근에도 뭐 5볼넷 혹은 뭐 4볼넷
아니면 3볼넷 주고 이런 날들에는 많이 쳐맞았어. 근데 제가 또 확인한 거 중에 지금 보시면 미네소타가 최근에 OPS가 많이 하락세잖아요. 근데 이게 OPS가 물론 빠따, 뭐 장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이 출루율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보니까 미네소타가 최근에 이 볼넷 수치가 상당히 안 좋아. 기본적인 출루 자체가 많지 않고 당연히 안타 숫자도 적다. 이러다 보니까 내일은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생각보다는 상대하기 편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미네소타 빠따가 조금은 조급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내일 또 한 번 미네소타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원래 이 경기는 마이애미의 최대 역마인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이애미 일반승 2.49인데 역마인 배당이 3점대 초반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럴 거면은 역마인까지 갈 바에는 그냥 마이애미 일반승만 보자.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이제 1.5프랜이 없어졌으니까 마이애미의 2.5프랜이 1.4가 넘으면은 이것도 뭐 추천을 드릴만 하겠구나. 언더 이거 역시나 마이애미가 잘 치는 빠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곰버랑 패디가 붙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 곰버 경기에 역배 까는 거를 꽤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올 시즌 초반부터 콜로라도에서 뭐 곰버라든지 그 중에 이제 또 퀀트릴 여기다가 시즌 중반에는 뭐 프리랜드 나올 때 이럴 때는 콜로라도 역배를 봐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곰버가 요즘 보면은 홈에서 안 좋고 원정에서는 잘해. 원정에서는 되게 잘해요. 한 퀄리티 스타트 이상의 활약을 보여줄 때도 종종 있고 그런 편인데 오히려 홈에서는 요즘에 좀 실점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닝도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고요. 홈에서 나오는 곰버는 이제 조금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긴 들더라고. 그리고 패디 역시 최근에 이제 제가 세인트루이스 이적 이후에는 활약이 아쉽다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오고 나서 방어율이 뭐 4점대 중반 이랬었으니까 생각보다는 별로다 이랬는데 최근에 6경기는 뭐 3.31 정도로 비교적 괜찮게 봐줄만은 합니다. 그 전보다 볼넷이 많아졌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정착을 한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오늘 경기가 쿠어스 필드라는 점 이런 것들이 거슬리기는 해. 패디가 이제 콜로라도 애들한테 약한 편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10.5 기준 언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안간힘만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콜로라도나 세인트루이스나 둘 다 빠따를 잘 치는 팀은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더를 보는 건데 뭐 선발도 사실 특히 곰버 쪽이 요즘에 좋다고 보긴 어렵기도 하고 별로 갈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콜로라도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시즌 막바지에 이런 결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제 불펜 구간에서 또 역전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콜로라도 믿었구나. 전력 같은 거 보면은 콜로라도는 어쨌든 간에 올 시즌도 이 세인트루이스랑 20승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좀 간과했던 것 같고 언더 정도만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얇게나마. 다음 오클랜드 대 텍사스 경기. 어제는 제가 이볼디가 나와가지고 이볼디가 대 오클랜드전이 아주 또라이급으로 좋았거든요. 그래갖고 텍사스를 좋게 봤는데 이 텍사스도 사실 이게 경기상으로는요. 오클랜드는 안타를 6개밖에 못 쳤고 홈런도 없었습니다. 텍사스는 10안타에다가 2홈런을 쳤는데 이 경기를 진 겁니다. 텍사스는 정말로 빠따가 쳐줘야 될 때 못 쳐줬고 오클랜드는 응집력이 좋았다 이래가지고 정말 오클랜드가 경제적인 승리를 한 거예요. 사실 내용상으로는 텍사스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텍사스가 이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고 제가 어제 고배당도 한 점차 경기를 2개나 맞췄는데 거기다 텍사스 마인을 갔어. 그래가지고 고배당도 놓치고 주력폴더도 날아가고 그랬었는데요. 텍사스를 믿은 게 좀 화근이었습니다. 어쨌든 텍사스 요즘에 빠따를 못 치지는 않아. 3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에다가 홈런 숫자도 괜찮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텍사스는 요즘에 이제 실책이 너무 많아요. 원래 텍사스가 수비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포리시고도 나가리가 되고 이러면서 이 수비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 최근 5경기 동안 실책이 8개거든요. 인사이드 쪽에 문제도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바소라든지 브래드포드, 특히 바소는 뭐 3경기 동안 9월달 3경기 동안 괜찮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닝도 그렇고 얘를 뭐 아주 믿을만한 형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이고 코디 브래드포드는 한창 잘하다가 애리조나한테 3.2이닝 8실점 피홈런 3방을 맞았다. 그 경기에 한 경기 부진했고 바로 직전 토론토와의 경기도 7이닝 무실점 호투를 벌여줬다. 요즘 보면은 사실 저는 브래드포드를 두고 텍사스에서 가장 폼이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 부러진 거 말고는 믿음직하다 뭐 그거거든요. 뭐 내일은 오히려 어제 나왔던 이볼디보다도 더 리스크가 적을 경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긴 들더라고. 통산 그리고 이제 뭐 코디 브래드포드는 이제 오클랜드 애들한테도 피해 안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44타석 동안 140 정도로 상대를 매우 잘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제처럼 텍사스가 빠따에서 그런 짓거리만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텍사스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려고 하거든요. 뭐 잭 갤런이 나오고 애리조나가 어쨌든 간에 갤런이 지금 뭐 방어율도 그렇고 승수도 그렇고 좀 부상도 많이 있고 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아쉽긴 했습니다만은 성적 자체는 괜찮게 뽑아낸 편이기는 하다.
작년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이닝 히팅이 아쉬워서 그렇지. 다만 이제 한창 잘하다가 괜찮다가 최근 두 경기 5이닝 3실점, 5이닝 4실점으로 미러키와의 두 번의 시리즈에서 좋은 모습까지는 아니었다. 이게 거슬리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랙 같은 경우도 콜업 이후에 안 좋았는데 요즘에 어쨌든 복귀하고 4경기 동안은 3절대 방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애리조나 요즘에 빠따가 정말 안 좋습니다. 4경기 동안 6안타, 9안타, 7안타, 6안타. 특히 최근 샌프란시스코와의 시리즈 동안 너무 안 좋은데, 반면에 샌프는 요즘에 원정에서만 계속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볼티모어, 캔자, 애리조나 전부 다 이제 포스트 시즌에 유력한 이런 팀들을 상대로 7승 1패를 거뒀거든요. 이 와중에 빠따도 특히 홈런적인 부분이 대단하기도 하고, 최근에 4경기 동안 13홈런입니다. 13홈런. 얘네들도 아무래도 홈구장이 워낙에 홈런이 안 터지는 구장이다 보니까 홈에서는 64홈런인데 원정에서는 112홈런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의 한 방을 잇는 팀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갤런이 나와도 선발의 우세가 있더라도 이 경기를 애리조나는 못 보겠다. 아무래도 빠따 차이가 좀 큰 것 같고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저스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요. 샌디에고는 어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갖고 얘네들도 파티를 또 했거든요. 머스그로브가 지금 이제 버드와이저 맥주를 입에 털어넣고 있고, 이게 이제 이틀 뒤에 선발로 나오거든요. 뒤에 뭐 아라에즈라든지 뭐 이런 애들 지금 막 즐기고 있는 모습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샌디에고는 어제 제대로 술판을 벌였다. 보통 이제 샴페인이 우승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거니까 샴페인으로 안 하고 저렇게 버드와이저 맥주로 이렇게 막 파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원래도 샌디에고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부터가 좀 이제 구단이 약간 좀 분위기 바를 많이 받고, 빠따 같은 것들도 분위기를 타면은 꾸준하게 잘 치는데 그러나도 가라앉으면 확 가라앉기도 하고, 이런 팀이잖아요 샌디에고가. 그래갖고 어제 마지막에 트리플 플레이로 경기를 마치고 되게 짜릿하게 그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 너무 좀 풀어지지 않을까. 출판을 버리고 나면 다음 경기에 되게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나마 내일은 이제 딜런 시즈는 조금 이제 좀 차분한 선수기는 해요. 이 친구는 평소에 취미 같은 게 등판 안 하고 운동 안 할 때는 뭐 그림 그리는 게 취미고, 그런 선수라고 조금 차분한 선수긴 하거든요. 아마 이제 내일 선발이기 때문에 어제 뭐 술판 버리고 그런 거는 안 했을 거야. 최근에 원래 한 6경기 동안 안 좋다가 막판 2경기 직전에 휴스턴 상대로 8.1이닝 동안 무실점 거두기도 하고, 샌프란시스코한테는 6이닝 동안 3진 10개 막판에 스포트를 달리고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크리스 셀의 트리플 크라운을 저지할 수 있는 선수. 시즈가 3진을 아마 지금 5개 차인가 그런데, 만약에 내일 세일이 조금 못 잡고 시즈가 폭발적인 삼진을 잡아낸다면 이걸 역전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확률이 높진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즈는 삼진 같은 것들은 지금 내셔널리그 전체 2위고, 이제 뭐 팀적으로 아마 내일 좀 많이 풀어질 것 같기는 해요. 다저스도 플레어 티 정도면 괜찮은 선발이고, 어쨌든 다저스는 이제 플레어 티가 다저스에 합류한 이후에 9경기 동안 3.40이나 애틀랜타한테 한번 고생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회복하기도 하고, 플레어티가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 뭐 시즈도 잘할 거는 같은데, 이거는 샌디에고가 아무래도 너무 풀어져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샌디에고가 후반기에 들어서는 승률도 상당하고 다저스 상대로도 아마 되게 상대적이 좋아요. 그래갖고 제가 어제도 샌디에고 역배를 보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글쎄 뭐 시즈 정도면 괜찮은 선발이지만은 역배를 보기에 적합한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다저스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고, 언더도 생각은 해볼 텐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제까지 다저스는 10경기 기준 9경기가 연속으로 전부 오버였었고요. 샌디에고는 10경기 전부 다 언더였었거든요. 8.5 기준으로. 이러다 보니까 한쪽은 오버가 너무 보이고 한쪽은 언더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오버를 가지 마세요 이랬는데, 언더가 떴죠. 뭐 어떻게 보면 샌디에고한테 반겨온 결과였는데, 이 경기 역시 저는 언더를 보긴 합니다만은 7.5면 조금 두 팀 간의 매치업에서는 좀 낮기도 하고, 저는 샌디에고가 별로 못 칠 거다 이런 배경으로 저는 언더를 본 거거든요. 시즌은 그래도 얘는 좀 막아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더를 보는 건데, 다저스 쪽에다가 뭐 언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